여러분, 저는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바로 쫓겨날 뻔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이나 날아왔는데 유럽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밟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한국인 친구랑 같이 갔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딱 3마디 듣고 멘붕이 왔습니다. 비자 있나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린. 28살이고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였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쟁하며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해외여행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중국 지사 마케팅 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 이미지를 기획하고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며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했어요. 일이 바쁘긴 했지만 저는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본사와 협업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만들면 저희 중국 지사에서는 그 전략을 현지 시장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한국 본사 직원들과 자주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진을 처음 만났어요. 수진은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마케팅 전문가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였지만 같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수진은 굉장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좀 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편이라 처음에는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달랐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차이점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만 주고받았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각자의 생활 방식, 좋아하는 음식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한국 트렌드와 문화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수진은 중국의 마케팅 방식과 현지 문화를 배우는 걸 흥미로워했어요. 수진과 친해지면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본사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쉽게 비행기 표를 사고 별다른 절차 없이 여러 나라를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비자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권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샤오린, 나 다음 달에 유럽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정말 나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어.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동안 동남아나 홍콩 같은 곳은 자주 가봤지만 유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늘 가보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긴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과 함께라면 유럽 여행이 더욱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 이동 경로까지 미리 정리해서 저에게 공유해줬어요. 저는 보통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수진이 물어봤어요. 너 비자 문제는 없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중국도 경제 강국이고 한국도 강국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수지는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간단히 검색해 봤어요. 중국인은 유럽 여행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행지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는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저는 순간 헷갈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다닐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대부분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여행사를 통해 다녀서 비자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이에요. 공항에서 줄을 서면 가이드가 서류를 나눠주고 어디 가서 도장을 찍고 뭘 내면 되는지 다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권이나 비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큰 나라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어디든 쉽게 여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설마 내가 못 가겠어? 그렇게 생각한 저는 검색창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잡고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출발 전날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상상하며 짐을 쌌어요. 에펠탑 앞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런던의 세련된 거리에서 쇼핑하는 사진,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먹는 사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가서 우리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유럽의 공기가 달랐어요. 드디어 나도 유럽에 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수지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은 몇 초 만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저는 당연히 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갑자기 제 여권을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비자 있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무슨 비자요? 중국인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 최악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비자가 필요하다면 공항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단호했어요. 제 여권을 다시 돌려주면서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비행기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저 그냥 관광하러 온 거라니까요. 며칠만 머물다 갈 건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심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답했어요. 규정상 중국 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가 없으므로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미 수지는 저보다 먼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입국이 안 된대. 뭐? 왜? 무슨 문제야? 비자 없어서. 나 중국인은 비자 있어야 한대. 수진이 당황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헉, 너 비자 없이 되는 줄 알았어. 미리 확인 안 했어? 그제야 저는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출발 전에 수진이 비자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저는 설마 나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수지는 간단한 심사만 거치고 무사히 입국했지만 저는 서류 하나 없다는 이유로 유럽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제야 뭔가 심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입국 심사에서 막혀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이 중국인, 인도인, 러시아인이었어요. 그들 역시 당황한 얼굴로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심사대 근처에는 입국 거부자를 위한 대기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따라 그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낙담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게 뭐야, 난 이제 어떡하지? 수지는 공항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두고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급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수진이 저 대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공항에서 급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국 여권 소지자가 도착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무조건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사관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관광 비자는 사전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항에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제야 완전히 실감이 났어요. 저는 정말로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공항 바닥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수진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리 너한테 더 확인해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실수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수진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여권 하나 차이로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 규모도 크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니까 여권의 차이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수지는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동남아, 심지어 영국까지도 비자 없이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80개국 정도만 무비자로 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비자가 필요했어요. 그제야 한국인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어요. 저는 여행 갈 때마다 비자 신청, 초청장 제출, 인터뷰, 심사 대기 같은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방 싸서 떠나면 되는 거였어요. 와, 한국 여권 진짜 부럽다. 이 말이 절로 나왔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나 혼자 여행하는 거 좀 찝찝한데. 너랑 같이 돌아갈까? 저는 고민했어요. 사실 수진까지 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돌아가는 것도 너무 막막했어요. 결국 저희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예정된 여행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대신 수진이 유럽에 있는 동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귀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진짜 최악의 여행이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한쪽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제 인생 첫 유럽 여행은 공항에서 끝났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은커녕 유럽의 거리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해외여행 갈 때는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야. 그렇게 저는 가장 허무한 여행을 끝내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길래 이렇게 다를까? 저는 입국 거부가 확정된 후에도 계속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유럽에 입국했고 저는 단 한순간도 유럽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공항 한쪽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여권이라고 검색하자 전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이 나왔습니다. 한국 여권 전 세계 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세계 2위, 중국 여권 80개국만 무비자 입국 가능 세계 64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권의 위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유럽, 미국, 심지어 동남아 국가에 갈 때도 종종 비자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정말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라면 중국도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까? 저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패션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는 굉장히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본사 직원들과 일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보면 뭔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저는 무심코 중국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목록을 찾아봤어요. 한국도 비자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인은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도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정말이었어요.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도 제주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 무너졌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어요. 그래,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은 갈 수 있잖아. 마침 비행기표를 바꿔야 했어요. 저는 원래 유럽에서 2주간 여행을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으니 이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자. 수진과 다시 연락을 했어요. 수진아, 나 중국으로 바로 안 가고 한국 가볼까 해. 한국. 갑자기? 응. 검색해보니까 제주도는 중국 여권으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고.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이라도 가서 여행해볼까 해. 수지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듯 웃었어요. 진짜? 너 한국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제주도 너무 좋아. 나중에 서울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여권 파워가 강한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 좋아. 그러면 나 유럽 여행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너 서울에서 만나자.
그렇게 저는 유럽 대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주도에서 한국을 처음 경험해보고 그 다음 서울로 가서 수진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이 완전히 망한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한국을 가볼 수 있게 된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원래 상하이로 돌아갈 표였지만 제주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변경했어요. 유럽은 못 갔지만 한국은 간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 조금 설레는 기분도 들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저는 짐을 챙기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유럽으로 떠나려고 했던 비행기가 아닌 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라면 지금쯤 유럽 어딘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럽이 아닌 한국, 그것도 제주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거리를 걷고 있었어야 하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며 저는 긴장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공항 직원은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고는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심이 되지? 프랑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똑같이 해외여행을 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리가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공항 주변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 깨끗하다. 그 순간 제가 사는 중국 상하이가 떠올랐어요. 상하이는 분명 발전된 도시지만 길거리를 보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고 대로변에서는 항상 소음과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공항 근처는 너무나 조용했고 공기도 깨끗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한국은 신호등이 잘 지켜졌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오토바이가 차선과 차 사이를 마구 끼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차 사이를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일이 흔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토바이도 정해진 차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시민의식 차이라는 건가?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저녁이 되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처음 온 만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숙소 근처의 전통시장을 찾아가 제주도의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시장 안은 활기찼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을 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음식을 먹어볼까? 시장 안을 둘러보다가 제주 흑돼지 구이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니 유명한 곳 같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친절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제주 흑돼지와 함께 한국식 반찬이 가득한 식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반찬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다 기본 반찬이에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반찬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래서 한국 음식이 유명한 거구나. 고기를 구워서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이 나왔어요. 제주 흑돼지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제주도의 밤바다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어. 유럽에 가는 대신 한국에 오기로 한 선택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라산 근처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오름을 오르며 제주도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중간중간 카페에 들러 한국식 커피 문화도 체험해 보았어요. 며칠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히 관광지로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수진에게 연락을 했어요. 수진아, 나 이제 서울 가려고 해. 와, 진짜. 너 제주도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제주도 와보니까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 서울도 보고 싶고, 너도 만나야지. 너 한국을 완전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유럽 못 간 건 아직도 아쉽지만,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선택 같아. 저는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만 접했던 나라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니 더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한국을 더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제주도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유럽 여행이 무산됐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유럽에 갔다면 저는 단순히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끝나는 평범한 여행을 했겠죠.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였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켰어요. 길을 걸을 때 차들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해 주었고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중국도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에서는 아직 멀었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경제력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나라였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았어요. 이런 요소들이 모여 한국 여권의 힘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해외여행을 할 때 패키지 여행만 이용했어요. 여행사가 모든 걸 준비해 주니까 비자나 입국 절차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직접 여행을 계획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라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인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유럽은 결국 가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 여행이 더 의미 있었을지도 몰라.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수진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곧 만나자.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